안녕하세요. 예, 어느덧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즌2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런 케이티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이제 바이런 케이티가 본인의 깨어난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도록 하는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 워크의 방법을 이제 오늘은 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의 깨달음의 핵심 내용은 한 인간이 생각에 속으면 괴로워지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하는 정말 간단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첫 번째 화살은 사건 사고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붙이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되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작업이라고 하는 케이런 바이트의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육조 해능 스님의 우리 조계종 할 때 중국 남부 조계에서 살았던 육조 해능 스님의 마지막 유훈이 대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법의 내용은 우리 12연기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나오잖아요. 식이 주관이거든요. 명색이 객관이거든요. 그래서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다. 그래서 식과 명색 사이의 연기, 식과 명색이 연기된다. A가 있으므로 B가 생긴다. 해서 우리 주관이 있으므로 주관이 투영된 객관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객관을 보면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주관이 내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KT가 그대로 응용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목적은 내가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가 사실인 것으로 믿는 그 스토리가 전도몽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도몽상, 나의 전도몽상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채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지혜고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전도몽상을 나의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명색이라 그러지요. 객관세계. 객관세계가 어떤가를 보면 나의 전도몽상인 주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대법이라고 한 거예요. 상대법. 식과 명색은 같이 성립하고 같이 사라진다. 자, 그렇다면 KT가 먼저 쓰는 방법은 나의 전도몽상을 알기 위해서 내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투영되면 나의 전도몽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작업은 먼저 내가 미워하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종이를 놓고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안 쓰고 생각만 하면 생각을 극복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다시 생각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쓰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작업의 첫 단계는 지금 KT가 가르치는 수행법이 작업인데 워크, 이 작업의 첫 단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을 써보는 것이다.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 일단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미운 사람, 특히 그 내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써놓은 것이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러니까 지금 워크의 작업은 첫 번째는 내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써본다. 내가 쓴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생각이 맞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이걸 한번 내가 써놓은 나는 누구를 미워한다. 그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 뒤집어 본다 이 말은 객관 세계에 대한 것을 주관 세계로 되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 나아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의 투영임을 알게 된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은 나의 눈이니까 내가 돼지 눈이면 밖의 세계가 돼지 세계로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의 세계가 돼지 세계냐 부처의 세계냐를 보면 돼지 세계로 보이면 내 눈이 돼지고 부처의 세계로 보이면 내 눈이 부처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를 이용한다. 자, 보통 우리들은 생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모든 스토리를 바깥으로 투사하는 사람이며 세상은 내 생각들이 투사된 이미지이다. 지금 충분히 육조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법이라고 하는 상대법. 객관 세계를 보면 그것이 곧 나의 주관 세계가 투사된 것이다. 객관 세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 세계는 거울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은 연동되어서 연기 관계로 같이 성립하고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이용을 합니다. 자, KT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34살에 내 삶이 바뀐 후 나는 집 근처의 사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류를 괴롭혀온 스토리들이 내면에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모든 관념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관념이냐면 나는 무엇을 원해? 그는 이렇게 했어야만 해. 나는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슬퍼. 나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KT는 이런 생각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즉, 탐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책에 수많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이 작업에 예가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의 1단계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로 써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불만들을 써보기. 첫 번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한 예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금 KT와 함께 이 워크,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답변이 나는 엄마 때문에 화가 난다. 왜냐하면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니까 나하고 비슷하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이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하고는 아름다운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애정이 항상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은 누구고 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엄마한테 화가 난다. 왜냐하면 엄마는 바빠서 나를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 줬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세 번째, 상대가 해야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엄마는 내게 자식 사랑을 충분히 해줬어야 했다. 나를 외롭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상대는 어떻게 해야 했나?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시간을 내서 내 옆에서 있어줘야 했다. 엄마는 바빠서 항상 나가 있었다. 이렇게 답했어요. 다섯 번째, 나는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니까 엄마는 냉정한 사람이다. 자기 일에만 바쁘다. 강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는 상대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면 엄마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답이 나는 엄마의 쌀쌀함에 완전히 질렸다.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이 대상이 엄마가 되었건, 아빠가 되었건, 지금 배우자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적어봐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달라요.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는 달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나는 엄마 때문에 화가 난다. 왜냐하면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물었을 때 KT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자, 지금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KT는 알아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굳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의 힘을 빼는, 다시 말하면 도깨비의 힘을 빼는, 우리가 도깨비를 이기는, 마왕을 이기는 질문은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KT가 물은 거예요.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책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KT가 그걸 조금 더 다른 생각 해보면 실제로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정말로 그런가요? 하고 계속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방어하지만 결국 생각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질문 뒤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결국에는 알아채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바빠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마의 실체를. 자,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야무진 사람이다. 우리 형제들을 훌륭히 키우셨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뒤에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건금 전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부시켜 주셨고 결혼도 잘 시켜 주셨다. 사실 나는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무척 존경한다. 엄마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저축도 열심히 했다. 그 점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신다. 세상에 여한이 없으시다. 스스로 잘 살았다고 자부한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엄마 연세가 많으신데 스스로 아유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은 것 같다. 나는 여한이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미워했던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는 스스로 잘 살았다고 자부한다. 나도 그게 좋다.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은 엄마 때문에 화가 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진짜 사실이냐라고 한 번 더 물어 들어가면 모든 생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확실히 엄마는 내가 생각한 그런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본인의 임무를 충실했는데 내가 오해했다.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바뀌었어요.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였으면 엄마처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당신이 화를 낸다는 그것이, 그 생각을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싫잖아요. 그죠? 내가 엄마를 미워할 때 나는 안 좋잖아요, 감정이.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는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거부해서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모든 스트레스는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를 미워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 어떤 기분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는 비참한 기분이 들고 엄마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을 때는. 그리고 엄마한테 냉정하게 대하고 화를 낸다. 가슴이 아프다. 짜증이 나고 세상이 싫어진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엄마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엄마는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이상에 속아서 그런 생각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엄마를 미워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아주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또 그런 자기가 또 싫고. 이해되죠?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 하나에 자기 생각을 믿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득 찬 짜증나는 그런 자기 기분. 그러면 그것을 안고 살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을 봅시다. 만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화가 난다는 그 사실을, 만일 그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그 생각이, 내가 엄마는 이러이러한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보면 화가 난다 하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할 때 답변은, 그 생각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는, 그 생각이 없다면 하니까 먼저 엄마를 깨안아주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업어주고 싶어요. 우리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엄마를 미워했는데 알고 보면 미워한 것이 엄마가 미운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엄마한테 이렇게 투사를 한 거잖아요. 그걸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미안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를 업어주고 싶어요. 눈물이 납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이 생각만 없다면 나는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요, 이 생각, 3번 질문이, 이 생각을 믿으면 당신이 어떨까요? 짜증나고 막 불편하고 불행해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당신이 어떨까요?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엄마를 업어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네 번째 질문이 이중 질문이에요. 이게 영어로 하면 Who would you be? 이때 be, who would you be 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일까요? 할 때 답이, 첫 번째는 자기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나는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질문을 보면 상태만 묻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중 질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너무나 불편한, 남을 미워하는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생각만 없다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질문의 본뜻은 자, 생각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편안한 그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생각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엄마를 업어줄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목구 화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목구 화두의 기원 중에 하나가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의발을, 달마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발을 전수받아서 이렇게 밤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의발을 뺏으러 쫓아오잖아요. 그 중에 장군 출신인, 군인 출신인 해명이라고 하는 상자가 먼저 따라잡았잖아요. 근데 이 해명이 마음을 바꾸고, 그래도 오조 스님이 저 해능한테 의발을 물려줬을 때 뭔가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을 뺏으러 왔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법을 묻잖아요. 그럴 때 도망가던 육조 스님의 첫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 단경, 우리 조계종에서 조계대사가 처음으로 한 가르침이 뭐냐면, 법을 구하니까 그 해명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럴 때 명상자의 해명,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목구거든요. 자, 이목구를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있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생각은 선 아니면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그럼 생각이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바로 이러할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생각 없을 때 너는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먼저 생각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이목구 화두 들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내려놓아집니까? 생각은 완강하거든요. 끊임없이 경류로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려놓아지느냐?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런 바이티의 워크에 의하면 자기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이것을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작업 끝에 이 생각이 오해였구나가 풀리면서 생각이 싹 녹는다 이거죠. 그러면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이 없이 편안할 때 지금 케이런 바이티가 질문이 예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합이 되면 재밌는 것은, 우리 육조 스님의 의발을 뺏으러 갔다가 법을 구한 해명상자가 그 대목에서 드라마틱한 대목 아닙니까? 실제로 자기가 생각을 내려놓았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누구냐? 생각이 없을 때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이것입니까? 하고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나중에 몽산에서 살고 이름을 해능하고 겹친다고 도명으로 바꾸어서 그 유명한 육조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몽산 도명이거든요. 이분의 깨달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할 때 자기를 딱 돌아본 거죠. 생각이 없을 때, 지금 케이런 바이티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기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생각이 사라지니까 사랑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통은 생각이 사라질 때 자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성, 다시 말하면 각성, 이 깨어있는 자기 성품,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것은 이 지금 미국 여인이 우울증의 바닥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깨어나고 난 뒤에 사막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에 질문을 해서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고요해진 상태. 거기서 자기의 본성을 아주 확철대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이런 지금 워크라고 하는 4가지 질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4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생각이 사실입니까? 이거고, 2번째 질문은 정말로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사살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모든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걸 영어로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예요. 다른 말로 있는 그대로. 진여. 이것만 있거든요. 여기에서 삼라만상은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것을 안고 있는 텅 빈 이 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 때문에 이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마치 영화를 보면 텅 빈 각성은 바탕이어서 스크린과 같은데 영화의 빛이 그 위를 생각이 덮어쓰고 있으면 우리가 스크린을 못 보듯이 그림자만 보듯이 생각이 지금 많아가지고 바탕을 못 보고 그 위에 비친 이미지, 생각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번 이 생각이 끊어졌을 때 바탕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간단한 질문이죠. 육조스님 말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 뭐요? 이거예요. 그럼 실제로 생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답변하려면. 실제로 생각이 없어지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질문이라는 거죠. 당신의 생각이 사실입니까? 하면 생각에 힘이 팍 빠져요. 당신의 생각이 진짜 사실입니까? 라고 정말로 사실이냐고 질문하면 생각이 완전히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성이 되거든요. 생각을 믿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려놓으면 어떠냐?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생각이 없는 상태. 그때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딱 돌아보면 생각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생각,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이 없는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면 생각과 감정이 있어도 이거는 그대로예요.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는 깨어있는 이것은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보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이 사라지고 스스로 깨어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한번 이것이 확인되면 언제나 분명해져요. 언제나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깨어있는 텅 빈 각성 속에 삼라만상이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텅 빈 각성은 바다와 같고 모든 찰나생멸하는 것들은 파도와 같은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인 것처럼 지금 텅 빈 각성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의 같은 재료인 거죠.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인 것처럼 이 하나의 재료가 텅 빈 각성 속에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놔두고 있어요. 이걸 아미타불이 놔두고 계신다, 뭐 온갖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각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전도몽상일 때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생각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이에요.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또 만들어내요. 이 구분해서. 나다, 남이다, 중생상, 수자상,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전도몽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꿈에도 이것이 가상인 줄 모르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질문, 이 간단한 질문, 그 생각이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질문에 전도몽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 뭐만 남느냐? 깨어있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또렷하게 깨어있는 이 각성 하나가 남는 거죠. 이 각성의 이름은 천가지 만가지예요. 이걸 진여라고 하고, 반야라고 하고, 원각이라고 하고, 자성, 불성, 법성, 뭐 온갖 이름이, 지금 서구인들은 또 의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천가지 만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 치유는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면 모든 가짜는 무너지잖아요. 이때 가짜를 이루는, 무엇이 가짜를 만들었어요? 생각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다가 너가 사실이냐? 생각에다가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너가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름길인데, 놀랍게도 이 바이런 케이티는 스스로 깨어나서 혼자 사막에 나가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하나의 체계적인,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질문도 너무 간단하거든요. 좀 아주 영리한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4가지 질문 이후에 복습하면 먼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쓴 그 문장을 가지고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 들어가는 4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쓴 질문을 반대로 뒤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turn around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바꾸는 거. 자, 뒤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명색이 나의 시거를 가르쳐 주겠죠. 객관세계의 모습은 나의 주관세계가 어떻다는 걸 가르쳐 주겠죠. 그걸 뒤바꾸기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지금 예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이런 케이티가 이 사람한테, 자, 그리고 그 생각, 어떤 생각이 있냐? 나는 엄마 때문에 화가 난다. 왜냐하면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 생각을 뒤바꿔 보세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뒤집었느냐면, 그 말,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적었잖아요. 이걸 뒤집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엄마가 지금 나쁜 사람이었죠. 뒤집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나는 엄마에게 화난다를 뒤집으니까 나는 나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일하느라 바쁜 엄마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케이티가 물어요. 첫 번째,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까? 지금 뒤바꾸기 한 이게 옳습니까?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했는데, 나는 엄마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엄마는 바빠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뒤바꾸기를 해보니까 나는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바쁜 엄마를 내가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육조 스님의 또 그 가르침이 또 생각나네요. 모든 허물은 내 허물이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허물은 안에 있는 나의 허물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에 진술을 합니다. 다음에 진술. 뒤바꾸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알아챈 거예요. 자기가 마음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알아챘어요. 자기 잘못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가래, 애정을 갈구하는 불교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갈구한다. 무엇을? 사랑을. 나의 가래를 엄마한테 투사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싫어했다. 나는 사랑을 갈구하는 내면아이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면의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가래하는, 애정을 갈구하는 나의 내면 아이를 나는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했다. 이제 나는 이 점을 자각하고 보채는 내면 아이를 제일 먼저 챙기고 사랑해 주어야겠다.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겠다. 울고 싶다면 실컷 울게 해주겠다. 여러분, 보통은 내가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왜 못 우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우리가 울면 뚝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해요. 그 어른들한테 들은 뚝 소리 때문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내 내면 아이가 울 때 내가 나의 내면 아이한테 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겠다. 울고 싶으면 울도록 해주겠다. 실컷 울게 해주겠다. 보채는 내면 아이도 어느 정도 화가 풀리면 그때는 별로 심술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속을 뒤집어 놓지 않고 스트레스도 별로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네요. 자기 내면 아이 때문에. 내면 아이도 이제는 너그러운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다. 다행히 엄마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알아채니 내가 성장하는 것 같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다시, 다행히 엄마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알아채니 내가 성장하는 것 같다. 미웠던 엄마가 내 진정한 스승이었다. KT가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상대방은, 당신 같으면 저 엄마인데, 모든 상대방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워 보이면 나는 내 마음에 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울입니다. 무엇의 거울인가? 나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KT의 통찰은 날카롭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KT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작업, 이 워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작업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대방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근데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순간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면서도 좋은 가르침입니다. 이 작업은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고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깥에 집착하고 있던 거,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바깥을 상대방을 미워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생각에 속지 말고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서 자기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 돌아오는 게 부처님의 유언인 자귀 법기이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법이 있으니까. 자귀 법기, 자등명 법등명. 또 자기라고 하는 섬으로 돌아가라. 법이라고 하는 섬으로 돌아가라. 지금 마인드 리셋, 전부 다 마인드 리셋 하는 방법은 뭐냐? 생각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생각의 정체는 도깨비일 뿐인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네요. KT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작업을 완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려면 상대에게 가서 솔직히 내 오해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으면 엄마를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때까지도 삐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끝내려면, 정말로 가벼워지려면,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생각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지려면 엄마한테 가서 솔직히 자기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물론 상대도 좋아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부자 사이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까? 저도 뭐 이론을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네요.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이 책에는 수많은 예가 있어요. 인간이 참 고통 속에서 살아요. 여기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또 성폭력 당한 젊은 여자들, 그리고 도박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자해하는 사람들, 자해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생각에 속아서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자신이 아니라는 이걸 하나 확실하게 자각을 하면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네요. 꿈에서 깨면 꿈속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생각 속의 모든 고통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고통은, 사건 사고를 당한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병은 전부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치유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한테서 어떤 생각이 날 때 집착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계속 생각이 나요. 이 정말 괴롭거든요. 불면증 겪어보셨습니까? 잠은 안 오는데 생각이 계속,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평소에 생각에 너가 사실이냐 하고 묻는 이 강력한 자기 마음을 챙기는, 깨어있는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6분의 현대 서구 영성가를 소개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고, 마음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은 한쪽으로는 마음 치유, 한쪽으로는 깨달음, 이것이 완전히 원만하게, 다시 말하면 마음 치유를 통해서 인격도 원만한 인격이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장점인 깨달음을 통해서 각성도 확실하게 확철대오를 우리가 하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